자, 그 다음에 이제 관사 넘어갑니다. 명사 문법에서 관사부터 가는 거예요. 자, I go to the school. I go to a school. I go to school. 자,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자, 어떤 차이가 있죠? 여기서 이제 관사의 사고를 보면 되죠. 정관사는 뭐죠? 만지고 보고 옮겨. 다 같이 만지고 보고 옮겨. 한 번 더. 만지고 보고 옮겨. 이 펜을 만지고 보고 옮길 수 있죠? 예, 이 펜. 이 펜은 예, 더 펜이에요. 더 펜. 더 펜은 마음의 생각의 은유로. 다 같이 마음의 생각의 은유로. 그렇지? 마음의 생각의 은유로.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때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고 내 생각 속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부정관사 어를 씁니다. 그래서 펜 좀 가져오세요. 이럴 때 이때 펜은 상대방이 아는 거면 뭐 정관사를 쓰는 거고요. 상대방이 모르는 거면 내 마음 속에만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만. 예, 그럴 때는 어를 씁니다. 그래서 나도 알고 너도 알면 더가 돼요. 보이는 것은 상대방도 보이는 거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더가 되는 거예요. 나도 알고 너도 알면 더. 따라해보세요. 나도 알고 너도 알면 더. 두 가지입니다. 만지고 보고 옮겨. 나도 알고 너도 알면 더. 이게 더예요. 자, 그 다음에 부정관사는 마음의 생각의 은유로. 나만 알면 어. 자, 마음의 생각의 은유로 나만 알면 어. 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만 아시면 이제 관사는 정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I go to the school은 뭐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학교.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학교에 간다. 이랬지. 예, 그럼 상대방도 아는 거죠. 부정관사 어를 쓰면요. 나만 아는 학교야, 이거는. 예, 나는 학교라는 데 가. 학교가, 이런 뜻이에요. 자, 나는 학교라는 데 가고 상대방은 모르는 거. 무관사는 뭘까요? 자, 같이 해볼까요? 본질, 목적, 기능. 자, 본질, 목적, 기능. 자, 여기서 관사 없는 스쿨은 뭐예요? 이건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의 본질로 가는 거죠. 학교는 뭐 하는데요? 목적이 뭐죠? 기능이 뭐죠? 공부하는 데죠. 그래서 공부하러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수업하러 간다. 그래서 이 관사 없는 스쿨은 공부, 수업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영어에서 관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어책 읽다 보면요, 뭐 수시로 관사가 나오죠. 왜? 명사가 엄청 나오니까. 명사마다 관사가 있고 없고 이렇게 막 하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붙으니까.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도를 만든 거라기보다 이제 캡처해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밑에 이 범례라고 그러죠. 지도의 범례. 예, 표시는 뭐예요? 우체국 표시. 자, 이런 표시는 뭐예요? 예, 학교 표시. 뭐 이건 아파트 표시 이런 게 있죠. 범례는 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특정한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이런 거는 학교라는 표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죠?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범례에 있는 거를 부정관사라고 보시면 돼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근데 요 지도 안에 있는 거 보세요. 여기 요거. 자, 요거는 똑같은 모양인데 여기는 정해져 있죠, 지금. 대전 여자 중학교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예. 요런 게 바로 더예요. 지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것은 더. 그 다음에 여기 범례에 있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점은 뭐예요? 이 학교도 될 수 있고, 여기 범례에 있는 학교는 이 학교도 될 수 있고, 그죠? 다른 데 있는 학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와 더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보세요. 곰 같은 사나이. 여기에 뭘 쓸까요? 자, 또 어를 쓴다 이거죠. 왜? 이 사나이를 보고 남자를 보고 곰이 생각난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곰 같은 사나이. 그래서 이게 생각이죠. 생각. 생각 속에 있는 곰이고 마음 속에 있는 곰이고 이게 비유죠. 비유. 뭐뭐 같으니까. 비유 또는 은유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마음의 생각의 은유로 이렇게 되는. 그럴 때 뭘 쓴다? 부정관사 어를 쓴다. 근데 여기에 더를 쓸 수 있을까요? 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어를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 보통 곰 같은 사나이 할 때는 이제 어를 쓰는 거고요. 더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것 말하는 거죠. 이때 배어는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곰 있잖아. 우리 동문회에서 그곰 있잖아. 그 사람 보니까 그곰하고 똑같아. 그곰 같이 생겼어. 이렇게 될 때 그때는 더 배어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 상황에 따라서. 언어라는 건 항상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상황. 이 상황에 따라서 언어가 계속해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같은 문장인데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상황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화를 배우는데 회화는 뭐예요? 자꾸 이제 어떤 문장을 자꾸 외우죠. 이러면은 내가 생각해서 사고해서 그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회화할 때 자꾸 문장 외우는데 물론 기본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 발음을 하고 이런 것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회화가. 그러나 이런 것들, 이 사고를 이해하고 이러는 데는 회화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화를 배울 때는 이런 문장을 외우고 이런 거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 그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쓰는지 이것만 이제 참고적으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회화 같은 경우는 외국 나가면 1년이면 다 누구나 다 거기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다 되니까 1년이 아니라 한 3개월만 돼도 된대요. 예. 3개월만 살아도 웬만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회화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런 사고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느냐. Let's go to the mountains은 뭐예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산에 가자는 거고, mountain은 나만 아는 산에 가자는 거예요. 이 산을 얘기하면 더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무관사, go to hospital. 여기다 go to the hospital 하면 눈에 보이는 그 병원을 말하는 건물, 건물로 간다는 뜻이고, 여기다 이제 어를 쓰면 나만 아는 그 병원에 간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관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건물로서의 그 병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병원의 그 본질, 목적, 기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병원은 뭐 하는데? 치료하는 거죠. 치료하는 거고. 그리고 뭐 입원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치료한다, 치료하러 간다, 뭐 입원하러 간다. 그러니까 입원하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Go to university. 이제 종합대학인데 대학 이것도 그냥 대학 건물을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게 이거는 대학의 학문을 공부하러 가는 거. 이때 이제 go to university. 자, 오피스도 마찬가지. 이건 사무실인데 공간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실에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일하러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일하러 간다. 테이블은요. 테이블은 식탁이잖아요. 식탁. 식탁은 뭐예요? 밥 먹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식사하러 간다는 뜻이야. 식사하러 가다. 키친은요. 뭐예요? 키친은 저 주방이죠. 주방. 그렇죠? 이건 뭐예요? 요리하는 데니까 요리하러 간다. 그렇죠? 음식 만들어 간다. 이런 뜻이에요. 관사가 없으면 본질, 목적, 기능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다 수거로 외워버리면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 수거로 외운 게 이런 거잖아, 우리. go to bed. go to bed도 잠자러 가다. go to bed도 잠자러 가다. 이거 외웠잖아요. 그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bed에 관사가 없으니까 이거는 본질, 목적, 기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자러 가다고. the bed 하면 뭐예요? go to the bed 하면 실제 침대로 가는 거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침대. 하고 to a bed 하면 나만 아는 침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in bed 하면 뭐예요? 여기 관사도 없네요. 그죠? in the bed 하면 침대 안에 있는 거고. 그죠? in the bed는 이거는 침대가 아니라 잠이죠. 그죠? 잠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취침 중이 돼요. 취침 중. in school은 뭐죠? 그렇죠. 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업 중이 되죠. 수업 중. 애프터 스쿨은 그런 말. 이것도 이제 수거라고 외워요. 근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방과 후에요. 수업 후니까 방과 후. 자, 이런 식으로 관사만 제대로 알아도요. 이 수거가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지혜로운 년 할 때 어를 썼어요. 여기 자, 여기 쓰고. 근데 여기는 더를 썼단 말이죠. 똑같은 문장인데. 똑같은 지금 잠언 14장 1절이거든요. 근데 버전에 따라서 여기는 NIRV고요. 위에는 아래는 킹제임스, 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자, 버전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자, 왜 다를까요? 이걸 가지고 문법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틀린 거죠. 문법적으로 따지면. 예? 여기 뭐를 써야 되는데 왜 덜을 쓴 거지? 왜 더 덜을 써야 되는데 어를 쓴 거지? 이렇게 문법적으로 따져버리면 답이 안 나와, 이거는. 사고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 이 사람은 어를 썼을까? 왜 이 사람은 덜을 썼을까? NIRV는요, 어린이 성경 버전이에요. 어린이. 미국의 그 기준으로 볼 때 어린이용이고, 킹제임스 버전은 성인용이죠. 그러면 어린이용과 성인용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표현이. 그럼 어린이는 뭐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야? 너희 잘 모르니까 그냥 어를 쓸게 해서 어를 쓴 거야. 예? 어린이들이니까. 근데 뭐예요? 덜을 쓰는 건 뭐예요? 성인이니까 이런 개념을 잘 알겠지 그러고서 덜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여기다 덜을 써야 돼, 여기는 어를 써야 돼,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 상대방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덜을 쓰는 거예요. 상대방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어를 쓰는 거예요. 내 마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관사는 내 사고대로, 내 생각대로 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거 잠언 19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킹 썼죠. 밑에는 더 킹을 썼죠. 이런 차이.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죠. 이게 상황이잖아요. 어떤 대상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관사의 쓰임도. 자, 이런 문장 볼까요? The ship sails to, the ship이 배죠. 그러면 sail이 뭐냐면 항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 그 배가 항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그 배가 항해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꿉시다. 자, 여기 ship이 있죠. 더 세일즈죠. 이 더 세일, 더가 붙었으니까 요 세일이 이제 뭐가 되냐면 요게 명사가 돼요, 이제. 그래서 ship은 이제 동사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동사 뒤에 있으니까 이거는 목적어죠. 그래서 세일이 명사가 되면 돛이라는 뜻이 됩니다. 돛. 네. 그래서 돛을 배편으로 보내라. ship가 동사로는 배편으로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돛을 배편으로 보내라 이런 명령문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ship과 sail을 어떻게요? 완전히 그냥 품사를 바꿔가지고 써버렸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어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게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되죠. 그래서 자리에 따라서 이게 더라는 관사 뒤에 왔기 때문에 이게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자리에 따라서 이게 동사가 되기도 하고 명사가 되기도 하고 이게 막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사가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고 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리가 품사를 결정합니다. 우리 물질 명사에는 어를 못 붙인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해요. 물질 명사가 뭐예요? 셀 수 없는 명사죠. 그래서 워러 이게 물 같은 거 셀 수 없잖아요. 물. 그러니까 뭐 물 하나, 물 둘 이렇게 셀 수 없으니까 어를 못 붙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문법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쓰거든요. 워러를. 문법이라는 게 이게 뭐 많은 허점들이 있어요. 나에게 줘라 이거죠. 물 약간, 물 좀 줘라 이런 뜻이죠. 물 좀 줘, 물 약간, 물 좀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때는 이제 썸은 뭐예요? 그 물이 셀 수 없는데 물이 이제 이만큼이 막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이렇게 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물 좀 주세요 이런 뜻이고, 요거는 이제 모양이 없죠. 그냥 물 조금만 달라 이런 뜻이고. 어워러는 뭐예요? 어워러는 이 어나 더를 쓰면요 형체가 있어야 돼요. 아까 그 학교에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모습, 그죠? 우리가 학교라고 할 때 어떤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 그 이미지가 그려질 때 어나 더를 쓰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없으면 그냥 본질 목적 기능은 뭐예요? 이미지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건 그럴 때는 이제 무관사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요럴 때 요런 형체가 있을 때는 어를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워러가 형체가 있을 때는 뭐예요? 이렇게 병에 담겨 있을 때, 예? 여기 병에 이제 물이 담겨 있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 이게 모양이 있죠. 요때 어워를 씁니다. 물 한 병 할 때 어를 이렇게 어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단위를 써가지고 뭐 바틀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바틀 오브 워러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에서 그렇게 길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뒤에 그냥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어워를 하나 쓰면 그냥 물 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물 한 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여러 개의 이제 병이 있는데, 물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어떤 건지는 몰라. 어떤 건 이거에 될 수도 있고 이 병이 될 수도 있고 이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워러예요. 근데 더워를 쓰면 뭐예요? 나도 알고 너도 하는 거니까 이것만 달라는 거예요. 이것만. 예? 이것만. 전에 내가 맡겨놓은 거 있지? 그거 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와 더도 또 달라요. 형상이 있지만 어떤 특정한 물이 아닐 때는 어워러. 어떤 특정한 물이 될 때는 더워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추상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추상명사도 우리가 셀 수 없잖아요. 추상명사에도 이제 어를 못 붙인다는 거예요. 셀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또 붙인다는 거예요, 또. 이게 뭐예요? 예외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외 때문에 사람이 공부하기 참 힘들죠. 근데 예외로 하시면 안 돼요. 예외가 아니라 다 붙을 수 있다. 전제가 그거예요. 다 붙을 수 있어요. 자, 여기는 그냥 사랑이라는 명사죠. 명사.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주셨다.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뜻이죠. 이때 이거는 뭐예요? 그냥 추상명사 쓴 거예요. 추상명사로 그냥 쓴 거고 그냥 아무 모양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랑 하나를 주신 거죠. 그죠? 어떤 사랑 하나를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랑하는 행동 있죠. 행동. 그 행동을 하나를 딱 캡처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 딱 캡처해서 보여줄 때 러브를 씁니다. 그때. 그 형상이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그거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워를 뭐예요? 그럼 병 고치는 모습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한 특정한 거 하나를 딱 잡아서 그때 그 사람. 이럴 때 더 러브를 쓰는 거고. 재밌죠? 이 관사도 이렇게 사고로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유명사도 마찬가지. 우리 고유명사에 여러분 고유명사에 그 관사 붙이는 거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탐에다가 뭐 어탐이니 더탐이니 이런 거 붙이는 거 보셨어요? 잘 못 보셨죠? 그러니까 고유명사는 기본적으로 관사를 붙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탐이나 뭐 이런 고유명사 있잖아요. 이런데 왜 무관사를 쓸까요? 탐에? 이 탐이라는 거는 정말 그 고유명사 말 그대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 탐은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 목적, 기능이 있어요.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사를 안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본인데, 그런데 어나 더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때 쓸까요? 어느 때?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 자, 셰익스피어 앞에 어를 쓰기도 하고 더를 쓰기도 해요. 자, 어를 쓸 때는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셰익스피어를 생각나게 한 사람이야. 이게. 예? 아까 어베어처럼 셰익스피어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을 말할 때 셰익스피어를 써요. 그 다음에 더 셰익스피어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만지고 보고 옮길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 그래서 더 셰익스피어 하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됩니다. 작품. 예. 뭐 햄릿이니 뭐 이런 거 말할 때 더 셰익스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Do you know Jesus?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Do you know a Jesus? 말할 수도 있고 Do you know the Jesus?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지저스 말할 땐 그냥 예수님, 응? 예수님 아냐? 이런 뜻이고 그냥 평범하게 Do you know a Jesus 하면 뭐예요? 예수라는 분 아니? 이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분은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Do you know the Jesus? 야, 너 예수라는 분 정말 모르냐?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이거는. 야, 예수라는 그 예수님을 정말 모른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때. 자, 이렇게 관사를 고유명사에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유롭죠. 관사를 쓰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상대방이 안다고 생각하면 더, 모른다고 생각하면 네? 그 다음에 본질 목적 기능이면 무관사.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정관사 용법이라 그래서 문법책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앞에 나온 명사가 뒤에 문장에 다시 나올 때 I have a dog 이게 처음 나올 때는 어를 쓰고 그 다음 나올 때는 뭐야? 더를 쓴다 이런 거죠. 자,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앞에 있는 건 뭐야? 처음 나오는 거니까 나만 아는 거니까 어를 쓰는 거고요. 앞에 이미 말했으니까 나도 알고 독자도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를 쓰는 거죠. 동일한 원리예요. 동일한 원리. 예. 그런데 뒤에 또 어덕을 또 썼어. 자, 이건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어덕과 뒤에 있는 어덕은 같은 독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예. 다른 개를 또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앞에 나온 명사, 뒤에 명사, 문장에 다시 나올 때 이것만 알고, 요 문법만 알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고가 안 돼. 예. 그러니까 뒤에는 계속 덜을 쓰는 거예요. 뒤에 어가 또 나오면 보다 앞에 있는 이 개와는 다른 개다. 또 서로 알고, 이거는 지금 말한 거죠. 나도 알고 너도 알면 더. 예? 그렇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창문. 세상에서 유일한 것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 그러면 뭐예요? 태양은 뭐 나도 알고 너도 아니까 덜을 쓰는 거지. 뭐 유일해서 덜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천문학자가 하늘을 보다가 다른 은하계에 있는 태양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태양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 그때 이제 네이처나 이런 잡지에 이제 내겠죠. 내가 새로운 태양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때는 뭘 써요? 그때는 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어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뭐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더선 쓰는 거고. 그죠? 위에 말했으니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하거나 말을 해나가셔야 돼요. 이게 안 잡히면 이제 헤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 사람 왜 어선을 썼지? 그 틀린 거 아니야? 문법적으로? 막 따지는 거야, 이제.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관용어라는 게 있어, 또 관용어고. 습관적으로 쓴다, 이거야, 습관적으로. 인더모닝, 그래서 인더모닝, 인더파크, 인더스카이, 뭐 온더팜 이런 걸 관용적으로 덜을 써서 쓴다. 이런 거는, 이런 구는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아침이기 때문에 그냥 인더모닝 쓰는 거예요. 그냥 해가 뜨고 뭐 밝아지고 뭐 이런 아침을 얘기할 때는 그냥 더 모닝을 쓰는 거죠. 인더파크는 마찬가지죠. 뭐 사람들이 뭐 놀고 휴식하는 이런 이 파크, 공원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 하늘도 뭐 하늘이 파랗고 뭐 이런 하늘 있잖아요. 예? 이런 하늘 말하니까 더 스카이 쓰는 거예요. 꼭 더만 써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더 모닝 할 때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인터넷 보니까 이 어머니 있더라고요. 인어모닝이.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아침.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뜻이고 아래에 있는 I met her. 나는 그녀를 만났는데 어느 아침에 만났다는 거죠. 어느 아침. 응?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아침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나만 아는 아침이죠. 나는 어느 아침에 어느 아침에 그녀를 만났습니다. 자, 이러면 뭐예요? 더 궁금해지잖아. 이 아침이 뭔지, 그녀가 누군지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해지죠. 예.
자, 그런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는. 예. 그런 이제 어떤 사고가 들어가 있죠. 자, 무관사. 예, 한 번 더 갑니다. 우리가 플레이 또 많이 이제 문법식으로 또 많이 나와요, 플레이가. 예? 같은 플레이인데 어떤 때는 덜을 쓰고 어떤 때는 안 쓰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 운동 경기일 때는 베이스볼, 운동 경기일 때는 안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덜을. 근데 피아노나 이 악기 같은 경우는 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헤매는 거죠, 또. 피아노 나오면 꼭 덜을 써야 되나? 베이스볼 나오면 덜을 쓰면 안 되나?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베이스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야구라는 것 자체는 어떤 규칙이 있는 게임을 말하는 거지, 야구라는 것 자체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관사를 씁니다. 피아노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그 피아노,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피아노, 일반적으로 누구나 치는 피아노, 이걸 말하니까 덜을 쓰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쓰면 어떻게 돼요? 나만 아는 피아노를 치는 거죠. 그죠? 내가 어제 피아노를 샀는데 그거 너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피아노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베이스볼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야구 공이 됩니다. 야구. 그는 야구공을 가지고 논다, 이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를 쓸 때는 야구공이 되고, 덜을 쓰면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야구공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이렇게 자꾸 자기 사고를 자꾸 동원해 가지고 이걸 이해하셔야 되지, 이걸 문법을 자꾸 외우고 이렇게 하면 실패입니다. 절대 안 돼요.